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22대 총선 이후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의 정치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요직에 우리 정치인들이 다수가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중심에 내각 가운데 통일부 장관 5선 정치인으로서 전북의 어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전북 정치와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년 만에 이제 통일부 장관을 다시 맡게 됐는데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사실 제가 세운 서원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태어난 날이 공교롭게 전쟁이 끝난 날이었어요. 휴전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도 휴전 체제, 제가 대학생 때도 휴전 상태, 군대 갔을 때도 휴전 체제. 제가 결혼해서 제가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두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휴전 상태. 도대체 언제 휴전이 끝나는 거냐? 그래서 이 휴전 상태를 평화적인 상태로 바꾸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소원, 이런 꿈을 제 정치 인생의 포부로 세웠죠. 지금 20년 전과 다른 지금의 통일부 장관은 이제 어떤 자세,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20년이면요 독일이 통일로 간 기간입니다. 1970년에 정상회담하고 90년에 통일이거든요. 20년이에요. 네. 우리는 20년 전에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금강산을 20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지나고 나서 우리는 후퇴했습니다. 그 후퇴도 너무나 멀리 퇴행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전쟁에서 휴전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이념 대결과 진영 대결을 청산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실용주의 노선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남북 관계는 노태우 정부 보수 정부잖아요. 김영삼 정부 보수 정부잖아요. 그때 만든 게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1991년 12월 13일 날 출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YS 정부 94년 8.15 선언입니다. 그것을 역대 정부가 계승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삐라 안 보낸다. 네. 전단 안 보낸다는 거거든요.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어가자. 이런 합의하에 30년을 왔는데 이 변칙적인 정권이 이걸 모두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원래대로 보수 정권 때 출발했던 그 깃발 남북 기본 합의서 등 6개의 6대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박정희 정권 때 7.4 공동성명, 72년 자주 평화민족 대단결 그 원칙으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 9.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던 9.19 군사 합의까지 이 6대 합의서를 재비준하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자. 국회가 이걸 비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행정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1991년 기본 합의서를 이북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서 공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그 보수 정부 때 만든 것 포함해서 6대 합의서를 국회가 사이좋게 비준 동의하면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의 주역이셨습니다. 다시 그 개성공단 그 이상으로의 확장이 가능할까? 아마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마음속에 각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개성공단 열러 왔습니다. 예. 그런데 가는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워낙 무너지고 파괴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2019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만 8년입니다. 만 8년 동안 남북 관계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오고 가지 못하는 모든 연락선과 전화가 다 단절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개성공단 다시 재가동까지 가는 길은 멀지만 잘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AI 혁명 열차가 출발하는데 맨 1호차 선두칸에
전라북도가 탑승한 것이다. 자,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앞으로 임기 속에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던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가실 거라 믿고요. 이제 우리 전북 정치의 어른으로서 또 5선, 그러니까 제22대가 초선부터 5선까지 10분이 아주 포진돼 있어서 21대와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지난 총선 이후에 원팀으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중에 우리 이제 뭐 입법도 있습니다만 또 국정감사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늘 그런 부분에서 항상 소요와 홀대 수식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우리 정동영 장관님의 역할은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쉽지 않죠. 예산 정국 속에서 특히 추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피지컬 AI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네. 그 용어부터 잠깐 쉽게 한 말씀 풀이해드린다면 22년 11월 30일 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챗 GPT 사람보다 똑똑한 기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 챗 GPT가 생성형 이제 AI인데 이게 팔과 다리를 붙여서 문 밖으로 나온 것 이게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가 교육도 하고 의료도 하고 보건도 하고 국방도 하고 제조도 하고 공장도 돌리고 이런 시대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 피지컬 AI는 전 세계 어디서도 완성된 기술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생성형 그 인공지능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네. 근데 중국이 지난 설날 딥시크라고 해서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세계 전자 박람회 CES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의 지금 전 세계 최고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AI는 이제 엔비디아 없이는 안 돌아가는 건데 젠슨 황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미래 세계는 피지컬 AI가 좌우한다. 국가 경쟁력은 피지컬 AI에 달려 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기술이 없어요. 이걸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제조업 강국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했어요. 그림을 못 그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AI 기술이기도 하고 이 피지컬 AI를 전북의 선도 지역으로 그 실증센터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17칸으로 된 이 특급 열차의 제 1호실에 1등 칸에 전라북도가 선두 탑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국가의 전략 산업 정도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의 AI인데 그 AI 예산 교두보를 따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정부가 따온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따오셨어요. 그 과정, 그 결실의 노력은 우리 장관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부분 좀 자랑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그 정부가 편성합니다. 그리고 편성한 예산을 국회로 넘겨주면 국회에서는 그걸 심의하고 삭감하는 권한이 있는 거지. 이 국회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지금 이제 의원실에서 정동영 방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한테 받으라고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이거는 그 정부가 제대로 용역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이미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쳤는데 예. 믿어라.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이건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기재부가 정부가 의원실에서 낸 예산안을 받은 겁니다. 네. 받아서 이제 선도 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380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넉 달, 5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쓰는 일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도 26년도 이게 좀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올 8월 달에 또 정부가 짭니다. 내년 예산에 1,500억 그리고 지방비 1,000억 해서 2,500억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이제 예산 만드는 작업인데 다행히 전북 출신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이 돼서 저거 매일 이거 지금부터 기재부 좀 쪼아라 정부에 푸시해서 이왕 380억 됐는데 내년도 예산 1,500억, 2,500억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언론인으로서 이번 정부와 함께 발맞춰 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요직, 임명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한 사람의 자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정동영 장관님처럼 전북이 그동안에 국책 사업하면 35년간 새만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도민들 희망 고문할 것인가? 이게 정치인들의 책임을 묻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래 산업을 그 누구도 선점하지 않는 그 선도 사업의 시작 첫 단추를 전북이 가져왔다는 것에 그것도 추경 속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일을 하는구나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도 그에 발맞춰서 함께 진행하고 있구나. 이걸 처음 맛보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기회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총선에서 이제 저에게 다시 마무리 봉사를 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국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동안 저는 빚쟁인데 네.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의 이 대전환 속에서 전라북도가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국회 들어가자마자 지금까지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AI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포럼을 대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그리고 대학, 카이스트, 서울대, 전북대, 성균관대, 그리고 연구소, 그렇죠. 그리고 정부, 여야 이렇게 다자간 포럼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았고 그 준비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도민들께서 시청하시면서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게 실제 공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이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는데 예. 어떻게 그러면 이 AI 끝판왕이라고 하는 피지컬 AI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거야?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기 저 무인 공장이잖아요. AI가 작동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중소기업입니다. 한 20명이 있는 저 공장을 AI로 바꿨습니다. 네. 저거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카이스트 MIT 출신 박사 3명이 매달려 가지고 한 달 동안 매달려서 저 조그마한 중소기업 공장을 AI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장면은 카이스트 대학 안에 있는 실험실입니다. 연구실입니다. 이거는 대학 실험실이에요. 이거를 대규모로 전라북도에다가 설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 개의 제조 공장들이 다 AI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라북도에 와야 합니다. 와서 여기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고 이것을 테스트해 봐야 되고 또 검사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한 달 여기 살아야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스타트업도 나오고 유니콘 기업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지금 전북 피지컬 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대차, 네이버 말고도 리벨리온이라고 스타트업인데요. 4년 반 전에 30대 후반의 젊은이 박성현 박사가 MIT 박사예요. 이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1조 5천억 갔습니다. 야. 이 4년 만에 1조 5천억 기업을 만들었는데 전주 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내려옵니다. 예. 포항의 제철소,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거제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산업, 구미의 전자. 우린 뭡니까? 예. 농사나 지어라. 농사만 지어라. 자, 이제 정보화 시대가 왔어요. 용인, 이천, 화성, 평택, 청주까지는 왔어요. 근데 우리 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우리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이제 산업화, 정보화를 거쳐서 AI의 대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 선두 열차에 탔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도 아주 활기가 넘쳤고요. 당장 이제 카이스트가 아닌 전북대에서 바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AI 관련된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원생. 예. 예. 절강대학이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저장대학. 네. 그 량원펑이라고 젊은이입니다. 40살에
젊은이가 딥시크를 만들었습니다. 절강대학이 한국으로 말하면 전북대나 전남대의 지방대학, 지방국립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전북대학교가 대한민국의 AI 톱 대학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네. 올 당장 2학기부터 카이스트와 전북대학교가 합동으로 해서 AI 대학원생 석사과정 100명을 모집하는데요. 이걸 1000명으로 늘릴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I의 전문가 인재 양성은 전라북도가 그 요람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전북대학으로서는 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요즘에 인재들이 재수 삼수에서 의치 한약수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문명의 준비는 이제 공대에서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기회에 이 피지컬 AI를 전북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국가 균형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학문 맞습니다.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저지난주에 상해 하루 다녀왔습니다. 네. 화웨이라고 네, 네. 지금 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라이벌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화웨이다라고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지금 상해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한 50만 평 부지에다가 인공 호수를 파고 시계탑을 세우고 유럽풍으로 대학 캠퍼스 같이 만들었어요. 거기 현재 2만 5천 명, 연말까지 3만 5천 명의 20대 젊은이들이 주로 20대입니다. 네. 30대 초반에 석사, 박사, 수학, 공학, 과학 전공한 공대생들이 모여서 24시간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연구하고 그리고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과학기술 몰빵입니다. 정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중국으로 일자리 구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선도국가로 남으려면 이 피지컬 AI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 지금은 380억대지만 2030년 앞으로 이 실증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으로 갈 때는 1조 원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일꾼들이 바로 이러한 국가 전략 사람의 방향에 맞게끔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꼭 드려보고 싶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도민 180만이 AI를 가장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AI를 가장 잘 써야 합니다. 챗GPT를 누구보다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IMF 때 김대중 당선자가 등장했어요.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 이분이 한숨 돌리고 나서 맨 먼저 모셔온 외국 손님이 손마사요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인데요. 제가 당시 당선자 대변인입니다. 옆자리에 배석했었어요. 그 손정희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서 뒤졌는데 정보화에서 앞서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적 조언을 좀 해주시라고 모셨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이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을 만들어야 정보화에 앞서갈 수 있습니다. IT.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저 군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도소에서 주부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PC가 너무 비싸니까 200~300만 원 하거든요. 이거 50만 원짜리 보급형 PC를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캐비넷, 그 서류 처리는 캐비넷에서 다 없애십시오. 그래서 전자정부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정보화 선진국이 갔잖아요. 자, 이제 전라북도가 피지컬 AI에 앞서가려면 우리 도민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다른 도민들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 시장, 군수, 이 시의회, 도의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도민들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각종 그 민간 시민단체에서 또 아무튼 도 차원에서 여기다가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IT라고 하는 중심으로의 3차 산업혁명 그리고 AI라고 하는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그 피지컬 AI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이 거부할 수 없는 방향성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챗GPT 이용자가 제일 많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인구 대비로, 많다라는 예.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번 피지컬 AI를 우리 전북에서 대학과 기업과 행정이 정치권이 어떻게 중심으로 끌 것인가 그 실증단지 부지에 대해서 예.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들 갖고 있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꿀 정도로 아주 지금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 실증단지 부지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완주 김제가
부상이 돼 있습니다. 김제의 이제 그 첨단 과학 농업 로봇 산업 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 그 공항 지려고 했던 김제공항 부지 근처가 한 40만 평, 50만 평 되는데 완주는 이제 이서에 전북대학교 땅이 5만 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점인데 김제든 완주든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피지컬 AI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생성형 AI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지만 피지컬 AI는 종주국이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동화됐기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제조업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빼놓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중국, 한국, 독일입니다. 근데 중국은 자신들이 피지컬 AI를 해도 이게 세계 표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쓰겠습니까? 유럽이 쓰겠습니까? 중국의 피지컬 AI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은 좀 비싸고 좀 느립니다. 야. 가장 빠르고 값싸고 그리고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피지컬 AI는 한국 K 피지컬 AI입니다. 네. 그 K 피지컬 AI의 본부가 전라북도가 된다는 것. 그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피지컬 AI의 실증 단계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 전북으로 올 수 있는 시장이 확보가 되는 부분들도 마련이 되잖아요. 특히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 산업의 변화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 전남과 더불어서 전북, 특히 풍력과 더불어서 이 많은 발전소의 에너지를 주로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보내는 송전소로 때문에 우리 주민들 피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바로 이 에너지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를 또 이동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와 AI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은 가능성이 지역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AI는 이제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인재 이게 3요소인데 그중에 제일 핵심 그 인프라인 전기가 특히 RE100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지 않습니까? 태양광과 풍력. 우리는 지금 전기 쓸 데가 없어서 이걸 지금 수도권으로 또는 뭐 영남 지방으로 송전탑 세워서 간다는데 네. 그럴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데이터 센터도 세우고 이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RE100을 충족하는 네. 이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처럼 진행자인 저도 도민 한 사람으로서 일할 만 난다 이런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도민들은 어찌됐든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또 선정이 된 쾌거도 맛보았고 이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환 단계는 충분히 맞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정부와 함께 발맞춰 가고 있고 전북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자신감과 또 지원, 지지를 보내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됐습니다. 저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장관님 뭐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만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제가 뭐 부족한 저의 수준에서 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 KBS가 AI 방송으로 AI 캠페인 선두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처럼 전북도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AI를 잘 알고 피지컬 AI의 박사가 될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전북이 피지컬 AI의 메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제가 정부로 갑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AI 국가 전략 포럼 그것은 제가 쥐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북이 피지컬 AI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민들께 그래도 한번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전북도민, 전주시민은
정치적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선거 때 내걸었던 그 슬로건 어머니 정동영입니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빚쟁이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그런 부채의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피지컬 AI를 전북에 끌어오면서 비로소 참 가난한 어머니에게 효도한 느낌이 듭니다. 이 효도가 결실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관님의 피지컬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오선 흉진의 정동영 장관과 만나봤습니다. 40년 가까이 새만금 사업에 도민들은 기대가 컸고 시간이 갈수록 실망도 컸습니다. 이제 기댈 수 있는 곳이 새만금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만금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책사업 피지컬 AI 준비를 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운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준비할 게 더 많다는 얘기겠죠.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피지컬 AI와 함께 더불어서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길 기대하겠고 저부터도 우리 AI를 공부하는 도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